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종사이버대학교 시험 문제, 온라인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항상 로그인 하시면 뭐 요청이실 거, 그렇죠? 이게 온라인 시험 사이트 있죠? 요걸 클릭하십시오, 교수님. 요쪽 부분, 온라인 시험 사이트, 그렇죠? 온라인 시험.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은행 관리에 문항 관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교과목들 리스트가 쭉 보일 텐데요. 저는 이제 학과장이고 여러 교과목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과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 블록체인 응용이라는 교과목을 담당한다고 가정을 둘게요. 지금 현재는 문해영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등록할 때는 이 풀다운 메뉴 클릭해 보시면 이게 중간고사 문장을 풀어야 할지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 문제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클릭했더니 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 등록은 여기 오른쪽 버튼 있죠. 문항 등록 클릭하셨으면 실제 이제 문항이 등록하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객관식을 할래, 단답형 할래, 서술을 할래. 보통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자, 이제 정답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하고 정답은 3번이다. 그럼 꼭 해설을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의 신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왜 정답이 왜 3번이냐면 정답이 왜 3번이냐면 브라브라브라브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란 기호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문항을 출제할 때 사용하는 구반입니다. 혹은 난이도, 상중하. 교수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은 중인 것 같고 상인 것 같다. 자, 이게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1주차 문제라 치면 저는 주차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1주차 문제, 2주차 문제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주차에 뭐 문항 상태는 상관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 저장 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등록되십니다. 저장 버튼 눌렀는데, 그렇죠. 정리됐죠. 자, 문제를 가면, 자, 요창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하나게 문제가 DB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DB에 쭉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답이 얼마고 사행이 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되는데, 근데 교수님 문제를 4배수 혹은 5배수 문제 내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20문항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면 최소한 80문항 이상 문제를 내야 됩니다. 이걸 80번 문제 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일괄로 문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실 텐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샘플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해서 샘플 파일을 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엑셀 파일 샘플인데요. 샘플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하면 샘플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샘플을 제가 아까 샘플 문제를 좀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빈 샘플을 한번 볼까요? 샘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수님. 제가 밑에 문제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딴 셀은 건드지 마시고 여기 셀들만 건드시면 됩니다. 밑으로. 자, 번호는 1번이니까 1번 제가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텍스트로 이제 선택형 할래, 단답형 할래, 객관식 할래. 선택형 이렇게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문 번호는 이게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에 다시 보기 1-1, 1-1-3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이건 빼고 난이도 그냥 중. 자, 구분. 저는 이게 1주차 문제다. 그래서 문제를 뭐 전자계산기 구조에 뭐 옳은 것은 질문하고 그다음에 애니악 애니악 그렇죠? 에드박 에드삭 에드삭 진공관이라면 정답은 이제 뜬금없는 정답은 4번 이렇게 표시합니다. 뒤로 쭉 가보시면 보기는 저는 4개 문항을 할 거니까 뭐 5개 보기 문항 하시려면 여기 적으시면 되고 쭉 가서 이제 여기 해설을 꼭 해. 정답인 이유는 왜 정답이냐면 설명을 달아줍니다. 교환의 몇 페이지에 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왜냐면 해설은 향후에 학생들이 응시하고 나면 해설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의 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이의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을 안 오게 하려면 저 정답에 해설을 적어놔 버리면 이의 신청 거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 성적 평가하실 때 이의 신청이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십니다. 왜냐면 일일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해설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파일 저장. 제가 밑에 이제 문항을 제가 한 80문항에 미리 샘플로 똑같은 문항을 좀 내놨습니다. 1번, 2번 쭉, 그렇죠? 쭉, 여기 있네요. 그렇죠? 82문항까지 문제를 냈네요. 그냥 샘플로. 닫아보겠습니다. 닫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 로딩. 찾기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죠? 엑셀 파일이 어디 갔죠? 엑셀 파일이 어디 가버렸나? 여기 있네. 업로드 했습니다. 업로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문제 타이핑 친 거 쭉 업로드 됐습니다. 그렇죠? 쭉 업로드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 저장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장. 총 문제는
80문항이요. 제가 이렇게 구분, 여기 구분이거든요. 구분. 저는 1주차 문제 5문항, 2주차 문제 5문항, 6문항, 3주차 문제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합니다. 주차 단위로 할 거니까. 난이도는 그냥 다 중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왜냐면 난이도로 제가 문제를 뽑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뽑을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상중하로 문제를 뽑으시려면 상중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차의 중, 1주차의 상 이렇게 교수님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장. 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저 80문항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한 문제 제가 등록한 거에다가 한 문제 80문항이 들어갔죠. 좀 이렇게 자동으로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게 문제 출제된 건 끝입니다. 출제. 자, 이건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문제 등록이 끝났습니다. 문제 수정하시려면 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문항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그 다음에 어디지? 저장 누르면 등록됩니다. 똑같이. 그 수정 이유. 이거 왜 당신이 수정하려고 하냐면, 수정되는 이력 그냥 단순히 그냥 본문 내용 수정, 단순 저장. 이렇게 저장했었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수정된 내용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구문. 이제는 교수님 이제 문제를 만드셔야 되죠. 요거는 문제를 등록한 거고, 중간고사 문제를 80문항을 등록했습니다. 학생들마다 이제 서로 다른 시험 문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시험지 관리로 가시면 됩니다. 시험지 관리로 가셔서 제가 아까 전에 문제를 낸 게 있네요. 이걸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시험지 관리는 아마 교수님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 시험지 등록할래. 이제 시험지 만들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무슨 과목? 아까 블록체인 응용이었거든요. 응용에 이제 디폴트로 우리가 5개 책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형으로. 학생들마다 5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딴 거는 필요 없고 중간고사 디폴트 됐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는 기말고사를 바꿔주시면 되고 중간고사 기본 정보 저장 하면 이제 5개 문항이 만들어졌고 A형 이제 학생들은 A형, B형, C형을 랜덤한 이제 받는 거죠. 문제를. 그래서 A형 문제에서 아까 80문항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문항 불러오기 하면 조금 전에 이제 블록체인 응용 중간고사 문제에 등록되어 있는 80개 문제의 구분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번 구분 기호는 총 6문제가 있다. 8번 기호는 10문제가 있다. 10번, 9번 기호는 3문항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 어떻게? 나 2문항씩 뽑을래. 2문항씩 랜덤하게 다 뽑아. 마우스가 시원찮네요. 자, 4번 기호도 2문제. 2문제 그냥 2문제. 저는 이렇게 난이도로 뽑으려면 이렇게 보고 수동으로 그냥 문제를 뽑으시려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자동으로 문제를 다 뽑으시니까 2문제씩 그냥 랜덤하게 뽑아주세요. 그러면 문항과 보기가 다 바뀌어서 문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문제, 10번. 그럼 총 2문제씩 뽑았으니까 20문제를 제가 뽑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80문항에서 그 구분 기호에 맞춰서 2문제씩 딱 뽑아올 겁니다. 20문항이 만들어졌죠, 교수님. 이렇게. 그렇죠? 1구분에 2문제, 2구분에 2문제, 3구분에 2문제 뽑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하겠다. 자, 이 20문제를 A형 책형에 넣겠다. 넣었습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형 책형, 이제 B형 책형, C형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항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항이 자동으로 스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배점을 넣으셔야죠. 배점. 자,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배점은 빵원이니까, 그렇죠? 빵점이니까. 자, 배점 조정하겠다. 일괄100 하면 되겠네. 한 문제에 5문제나 5점씩 주버리면 100점이 되어지겠네. 그렇죠? 20문항이니까, 그렇죠? 저장. 됐고, 됐죠? 그럼 자동으로 배점이 빵점에서 5점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제 저장이 끝났습니다. 클릭하셔서 최종적으로 문제 저장 누르시면 A 시험 문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끝 났습니다. 이제 A형 문항은 배점까지 돼서 이제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제 내시는 게. 그렇죠? 내시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형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창 닫았다 치고 그래서 3가지 유형을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관리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A형 벌써 20문항 냈고, 그렇죠? 신규 문항 확정 났다. 이제 B형도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검수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를 다 내셨으면, 첫 번째 문제 검수, 그렇죠? 여기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냈잖아요. 클릭하셔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시험 낸 문제, 쭉 학생이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해설은 안 보입니다. 해설은 이제 정답을 다 마킹한 후, 정답이 이제 오픈될 때, 그때 해설이 보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서 오답 여부를 확인하실 때. 그래서 다음. 자, 배점 5점의 4번째 문제. 이게 학생들마다 다 바뀝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 이 보기가 랜덤에서 습깁니다. 교수님. 같은 책형이라도.
이렇게 해서 쭉 다 봤더니 20문제 전혀 문제없이 철제가 잘 됐어. 창 닫기. 이런보다 교수다 검수. 자, 등록 완료. 검수. 확인. 1차 확인. 그럼 이제 제가 4월 13일 날 김종배 교수 1차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등록 검수자는 학교의 담당자, 조교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검수하고 학교가 또 검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교수님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까지 끝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모르는 상황이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교수님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또 답변 드리고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문제, 양질의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딴 교수님 꼭 문제 해설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해설. 지금은 제가 선택형만 했는데요. 뭐 단답형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채점하시면 됩니다. 채점하실 때는 이제 별도로 또 채점 사이트가 있는데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채점하시게 됩니다. 운영 관리 채점 있으시죠? 채점. 여기서 똑같이 채점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채점이 없는데 나중에 채점 하실 때는 뭐 매년 것보다 채점 훨씬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교수님 한 명씩 한 명씩 클릭해서 자동 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채점이 끝나지만 단답형이나 주관식은 이제 교수님이 일일이 이제 체크하셔야 되죠. 왜냐면 오타가 있는지 영문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다수 비율이 바뀌니까 그것만 교수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문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